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천물이 불어오르고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오전 내내 비가 거세게 내리다 그치더니 오후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한 물살에 뿌옇게 변한 하천물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지면 바로 옆 산책로를 덮을 정도입니다. 이 물살이 보면 색깔이 무섭잖아요. 이 색깔이 노래 파도가 더 세잖아요. 오늘 오전 10시 풍영정천 2교 하천은 10분 만에 수위가 60cm 이상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물 높이는 최대 3.1m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 산책로 일대는 이렇게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속도를 줄여 지납니다. 차체 바닥이 물에 닿을 정도로 물이 찼습니다. 인도 보도에 한 반 정도는 찼어요. 고여 있어가지고 차가 못 지나가도 그 정도에 많이 찼어요. 광주와 전남 담양과 곡성 등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도로 침수 등 비 피해 신고도 속출했습니다. 오전에만 광주 소방에 40여 건, 전남 소방에 약 1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호우특보가 해제되자 오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내려 습한 가운데 낮 기온이 32도 내외로 오르겠고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내외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내리겠고 다음 주는 체감 온도가 최고 33도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버스와 전동 킥보드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혈액 채취를 통해 음주 여부를 검사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으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민영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1, 2차 경선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민영배 후보는 오늘 오전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첫 경선에서 7%를 득표해 8위를 기록했고 인천에서 열린 2차 경선에선 6.3%를 득표해 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 후보는 모두 8명으로 정봉주 후보가 1, 2차 경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광주 전남 전당대회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해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늘고 있지만 근무 조건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센터는 이들의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했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에 놓였습니다. 최양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에 위치한 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2층짜리 침대와 작은 책상, 주방도 있습니다. 비록 낡고 좁지만 오갈 곳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쉼터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주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우선에는 오면 잠잘 곳 우선 마련하려고. 올해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전국 35곳의 소지역 센터 가운데 전남에선 여수와 순천 등 4개소가 지원금이 중단됐습니다. 지원금 중단으로 해당 센터들은 모두 고용 인원을 감축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그나마 규모가 가장 큰 순천의 한 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에 약 20건씩 방문과 전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 인원은 줄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수요는 그대로여서 업무는 늘어났습니다. 갑자기 상담사 2명을 끊어본다? 끊는다? 그럼 요 일을 어떻게 해가라고? 초창기 내내 나 혼자서 하다가 지인들 데려가 하다가 정말 이제 국가 지원해주니까 참 좋다 했는데 2명을 끊어본다? 사정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소지역 센터 지원은 중단하는 대신 전국에서 광역도시에 위치한 6개소만 지원한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전남권 거점센터는 광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단 한 곳입니다.
인건비 지원이든지 뭐 비용 지원하던 걸 공모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따로 운영을 하는 거죠. 전라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영암군에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정부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남 곳곳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은 터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2024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인문학에 기반한 주제별 국외 캠프 일정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지로는 독일 민주주의의 출발지이자 대문호 괴테를 낳은 철학의 고장 프랑크푸르트를 찾았는데요. 정의와 용기에 대해 저마다 고민을 시작한 전남 학생들의 여정에 안준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독일 금융의 수도로 불린 만큼 중심적인 경제 도시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 전남 독서인문학교 학생들이 프랑크푸르트의 구시청사가 위치한 레머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의의 여신상을 바라보며 각자의 정의에 대해 떠올린 학생들은 교육의 공정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같은 교육, 같은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으로서 채울 수 있는 그런 교육 말고 공교육으로서도 같은 권리를, 배움의 권리를 세계적인 대문호 괴테의 생가에서 인문학적 고뇌의 발자취를 따라간 학생들. 진로 고민이 많은 학생들에게 괴테의 철학은 또 하나의 자극이자 위안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독일어를 관련된 직업을 진로로 갖고 있는데 이 괴테의 작품이 현대 독일어 규범 설정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괴테의 집을 방문하고 제 진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고민과 망설임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전에 괴테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구절 속에서 뭔가 망설임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1960년대 열악한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서 파견왔던 파독 노동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선 당시 노동자들의 사명감과 희생 정신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그 밑바탕에는 소중한 예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하 1000m 독일의 수많은 병동에서 한국인 간부 간호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깊은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당시 일하셨던 파독간호원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명받아서 저도 사명감과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9박 11일의 국외 캠프 일정 중 방문한 첫 도시에서 정의와 용기, 헌신을 배우게 된 학생들. 괴테의 철학은 물론 경제 발전을 위한 희생에 대해 생각한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용기를 키웠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 김영하 부장판사는 복지시설에서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회복지사는 지난 2021년 한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서로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